안녕하세요. 사례로 풀어보는 지붕경매 2-92강 시간입니다. 오늘도 사례로 풀어보는 지붕경매 같이 공부할 건데요. NPL 특강과 관련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붕경매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소송과 협상에 관련해서 두 가지 여러분들 이 사례로 풀어보는 지붕경매 책 뒤편에 박스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5+5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하기, 부동산 가압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그리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과 공유물 분할 소송이 한 세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협상과 관련된 5가지 하나의 법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옷, 이응, 지읒, 치읒투, 상급자 법칙, 엄살 부리기, 질문하기, 첫째 안에 예스하지 않고 침묵으로 종결하는 이 5가지의 법칙에 대해서 항상 공부하시고 명심해 두시고요. 이 5+5 5가지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NPL과 경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런 관계에 있고요. NPL은 결국 채권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 채권과 관련된 내용이 결국은 경매를 활용한 부동산 토탈 투자법과 관련돼서 같이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붕경매의 책, 세 번째 책을 쓰고 있는데 이 책의 제목이 지붕경매의 땡땡 땡땡입니다.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지분경매에서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네 글자가 이제 발표되면은 여러분들이 지분경매에서 획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는 건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채권에 이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하시는 겁니다. 일단 부동산 투자의 폭넓은 시각과 타이밍과 또 투자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공부 방법을 배우는 건데요. 다음 달 4월 13일 매주 목요일 날 6주 과정으로 2시간씩 서울 서초동 교대역 13번 출구 근처에 있는 우리 강의실에서요. 2시간씩 6주 과정으로 있습니다. 이 비용이 90만 원이고요. 농협 이 골든 캠퍼스 우리 학원 계좌로 입금하시고 미리 등록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우리 여기에 여러분들이 문의하고자 하시는 분요, 우리 홍봉기 사무총장님 문의하시면 되고요. 제 전화번호가 010-5115-125-2468입니다. 저한테 문의하셔도 되고요. 이 6주 과정이 90만 원인데 오늘 이 어떤 과정을 공부하는지 이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란 무엇인가 첫째 주에 하시고요. 또 제가 강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함성재 강사께서 하시는 건데요. 부동산 투자의 종류와 접근 방식, 또 경공매, NPL에 대한 이해를 3주차에 하고요. 투자 사례, 아파트 토지 낙찰받기, 공매로 꼬마 빌딩 낙찰받기, 뭐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NPL 투자의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합니다. 또 당장 투자가 가능한 부동산 찾는 방법, 이와 같이 커리큘럼에 대해서 실제 NPL 투자에 대한 상담과 컨설팅도 해주고요. 투자에서의 가장 중요한 트렌드, 추세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NPL 채무인수 계약과 또 경매 입찰 방식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또 협상하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경매 투자를 또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NPL과 경매 두 가지를 갖다가 같이 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토지 투자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오늘 제가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이번 주도 3월 29일 수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매주 수요일 날 6개월 과정으로 이 실전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청강을 하고자 하시는 분요, 우리 홍봉기 사무총장님 여기 전화번호 010-6889-9074번으로 전화하시고요. 교대역 13번 출구 근처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부실채권의 솔루션, 채권 관리 노하우와 관련된 실전에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분경매 중에 지분경매에서의 특수한 지분경매에 대해서 또 공부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같이 공부해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실전반 제자가 또 이 낙찰을 받아가지고 5대1의 경쟁률에서 1등을 해서 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프로세스, A부터 Z까지 낙찰받아서 또 해결해서 엑시트하고 나오는 것까지 같이 공부해 나가고 또 이러한 방법들을 배우고 하는 것들이 이제 실전반에서 하는 겁니다. 다음 주 29일 날 이 강의에 청강에 무료 청강해 드리니까 1일 청강입니다. 우리 홍봉기 사무총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010-6889-9074번이나 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MPL에 관련된 이 강의 6주 과정이에요. 4월 13일부터 6주 과정으로 매주 목요일 날 실시하고 있는 이 강의는 또 90만 원이고요. 우리 홍봉기 사무총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공부해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요. MPL이란 도대체 무엇인지에 관련된 이 관련 영상 보시고요. 우리 실전반에서 이 한성재 교수님이 또 MPL과 관련된 2시간짜리 강의가 있었습니다. 지지난주에 있었는데요. MPL 채권이란 거는 3개월 이상 연체된 고정이하 여신, 무수익 여신을 말하는 건데 이 MPL과 관련해서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련해서 또 말씀을 하셨고 보통 2회차 연체가 될 때 금융권에서는 기한 이익이 상실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MPL이 이 거래되는 이유에 대해서 은행 대신 돈을 받을 권리를 또 은행이나 대부업체로부터 매입하는 것을 MPL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면은 은행은 돈 받을 권리를 파는지에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 복잡한 BIS 비율이라든가 또 국제 회계 기준이라는 이러한 내용들까지 쭉 아셔야 되는데요. 이런 우리나라의 대손 충당 비율이라든가 또 MPL 거래 시장의 이해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강의했던 내용인데 일단은 우리가 밴드에 이 실전반 밴드입니다. 온라인으로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요, 이게 5차인데, 여기 보시면은 지난주가 462강까지 마쳤습니다. 이 5년 동안의 대장정의 이 실전반 강의를 듣고자 하시면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홍봉기 사무총장님 전화로 문의하셔서 이 온라인으로 또 들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하는 6개월 과정도 있고요. 온라인으로 이같이 이 실전반 과정을 이 밴드에다가 올려놨는데 우리 제자분들 등록하신 분들만 볼 수 있는 이런 곳입니다. 일단은 MPL 강의했던 부분 같이 보면서 또 어떤 내용을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전화했더니 3억 5천. 자, 이강 시간인데요.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016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MPL 소개하는 강의들을 많이 했고요. 또 MPL 물건들도 많이 브리핑도 했고, 이제 강의를 쭉 해오다가 보니까 이제 MPL만 연구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런 재테크 수단으로서 투자를 또 염두에 두신 공부를 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연구들을 좀 많이 했어. 그거를 한 20분 정도 설명을 드리고, 또 부동산 흐름을 보는 방법. 어차피 이게 담보부 저기 MPL이잖아요. 다 우리가 하는 거는. 결국 부동산 경매를 하려면 부동산 경매지 저희가 뭐 무담보 채권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고, 부동산의 흐름을 아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거는 주택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택시장의 통계도 잘 돼 있고 주택시장의 흐름이 곧 부동산의 흐름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돈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부동산의 흐름을 보는 방법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걸 자료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제가 강의를 쭉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돈을 잘 벌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제 대답은 분명히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돈 공부하고 돈의 원리를 알면
돈은 얼마든지 벌 수 있다. 작용 원리를 알고 또 지식을 갖고 있으면 돈을 통제하고 돈을 버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돈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하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오늘 저는 항상 제일 열심히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환율인데 오늘 환율이 얼마에 마감이 됐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런 관심이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단한컨대 1310원대 뭐 10원, 11원, 12원 정도에 오늘 끝났는데 단한컨대 우리나라의 환율이 1200원대로 내려앉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은 오를 수가 없어요. 1300원대에서는. 그래서 환율 1200원, 코스피지수 2500 딱 놓고 둘 다 엔드로 넘어가면 주식시장은 진짜 생각 못한 화랑이 올 수 있고요. 그로부터 3에서 6개월의 시차를 두고 부동산도 반등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의 반등 시점을 아주 어렵게 뭐 인구가 줄어들고 뭐 입주 물량이 어떻고 저떻고 뭐 온갖 전문가라는 전문가들 나와서 다 떠들잖아요. 저는 딱 그것만 얘기할 수 있어요. 부동산이 언제 오르냐? 언제 반전하냐? 코스피 2500 넘고 환율 1200 밑에 안정되면 그로부터 3에서 6개월 후에 부동산 반드시 오른다. 왜냐? 돈의 흐름이거든요. 돈의 흐름이 주식시장에서 양호해지고 그 흐름이 부동산으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약간의 시차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 돈은 달러다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해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달러의 흐름, 환율을 모르고 돈을 번다? 그거는 사실은 반쪽짜리의 어떤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회장님이 수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총소득의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이렇게 기초 가정도 얘기하고 있고요. 조금 지나면은 NPL 매입 전에 이제 고려할 사항들,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 분석이라든가 입지 여건, 또 개발 호재, 제한 사항 등 또 여러 가지, 그리고 채권 분석하는 거, 연체 이율이라든가 또 경매 낙찰 예상 가격, 이런 그 채권과 관련된 NPL이 결국은 채권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 저가에 어떻게 하면 매입할 수 있는지 이러한 그 AMC에서의 이 발견 못한 어떤 우리가 또 분석하는 기법들, 그리고 NPL을 매입하기 전에 요구 수익률이라든가 이걸 갖다가 또 엑시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배당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유입해 가지고 재매각을 할 것인지 채무자 변제를 또 이렇게 유도할 것인지 또 론세일로 매각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 채무인수 방식으로 매각하는 이러한 도매로 넘기는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 NPL 종류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경매에 게시된 근저당권도 있고 또 공매 절차 중인 이러한 그 근저당 압류 물건들도 있고요. 채권에 대해서 또 회생 채권 여러 가지 채권들을 또 매각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다양하게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뒤쪽으로 가시게 되면요. 다양한 방법들을 또 우리 함성재 교수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박을 내세우지는 못하고 불안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돈의 흐름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흐름을 안 내. 거의 안 내요. 형식적으로 조금 내고. 그러니까 임대인보다 훨씬 더 벌어요. 모텔 임차인들이. 모텔 임차 수요가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 것. 그래서 내가 이거를 모텔 임차인들을 미리 확보해 놓고 이런 플랜을 짜는 거죠. 어떻게 짜나 볼게요. 근데 이제 이 물건을 딱 볼 때, 이 채권자, 이게 유동화 됐거든요. 유동화 된 물건인데, 이 채권자가
입찰 전에 계약을 아주 강력하게 희망한다라고 여기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죠? 경매 사건 정보지에 나랑 제발 계약을 좀 해주세요 라고 뭐라고 써놨어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나? 아까 누가 살짝 나지막히 자신 없는 말투로 그죠? 변경이라고 써. 그때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제발 나 경매 그냥 진행 못하니까 나 6억 6,100에는 그냥 경매 절대 진행 못해. 나 이거 모텔 방어 입찰 받고 싶지도 않고 제발 나하고 계약해줘 라고 변경을 사정을 하고 있죠. 제발 나하고 좀 해달라고. 그럼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이게 감정가가 13억 5천이고 2차에 9억 5천이고 3차에 6억 5천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건 내용을 보면 청구 금액이 써있죠. 8억 6,500이야. 그러니까 2차에 9억 5천에 낙찰됐으면 해피한데 떨어졌어. 3차에 6억 6천이니까 무조건 까지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계약을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수협은행이잖아요. 여기 뭐 유치권 뭐 신고도 뭐 이렇게 돼 있고 기본적으로 다 있죠. 이런 것들은. 그럼 내가 이제 채권자하고 협의를 해야 돼. 계약을 하고 싶어. 캠핑도 할 수 있고 또 임차인도 내가 맞췄어. 심지어 5천에 600에 임차인을 하겠다는 사람도 내가 알아냈어. 그 제 주변에는 그 모텔 중개만 전문을 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 데를 통해서 내가 알아냈어. 알아냈고 그럼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데 누구랑 협의해야 되느냐? 수협은행에 전화하면 되느냐? 가능해요. 수협은행 본점 여신관리부에 해서 이 사건 번호 대고 누구한테 이게 유동화 됐는지를 물어봐도 되고 아니면 이 문건 처리 내용을 보니까 승계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채권자 변경이란 말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채권자 변경이 무슨 뜻이냐면 이것도 좀 깊은 내용인데 자산 유동화법에 의해서 이 유동화 법인은 근저당권자의 원래 근저당권 이전해야 되거든요. 사오면서. 근데 그거를 이 등기시까지 경매 낙찰해가지고 등기할 때까지 유예를 시켜줘요. 왜냐면 초반에 이전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배당 받아갖고 이걸 할 수 있게끔 구도를 그러니까 유동화회사에 혜택을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등기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 변경 신고서를 내면서 채권의 이전 효력이 나오게끔 해놓은 거예요. 채권자 변경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돼, 법원에. 그리고 채무자한테도 통지를 해야 그 채권자가 변경된 효력을 갖게 돼요. 승계인이라고 나왔는데 뒤에 쫙 가렸어. 원래 이게 가리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이 유동화회사는 개인정보가 아니에요. 자산이 100억 이상 있는 회사는 공시 대상 회사예요. 기업 공시 시스템 아시죠? 다트. 100억 이상은 누구나 모든 내용을 볼 수 있게끔 공시를 해야 되는데 왜 가리냐고요. 근데 이게 얘만 가린 게 아니라 모든 걸 앞자 뒤에 한 글자 뒤를 다 가렸어. 그래서 가려진 건데 요즘은 다시 또 나오는 추세이기도 해요. 저희가 이런 걸로 경매계하고도 많이 다투기도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의정부 지방법원 본원 7개 전화해서 내가 변경된 채권자하고 협의를 할 사항이 있는데 변경된 채권자 명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한 90%는 알려줘요. 가끔 좀 모르는 경매계장들은 막 꼬장을 피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본 것 같이 경매, MPL과 경매는 뗄 수 없는 이런 아주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요. 채권과 경매, 또 대부와 경매 이런 것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러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러한 투자의 폭을 아주 폭넓게 볼 수 있는 MPL에 관해서 특강을 합니다. 6주 과정으로. 그래서 우리 함성재 교수님이 같이 이렇게 강의를 하시고요. 이 90만 원입니다. 우리 농협 계좌, 골든 캠퍼스 계좌로 전화하셔서 등록하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 홍봉기 사무총장님 전화번호 010-6889-9074로 전화하셔서
등록하시고요. 서울 교대역 13번 출구 근처 우리 학원에서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날 있는 이 특강을 통해서 다음 주에 조금 더 깊은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지지난주 2주 전에 강의했던 내용 다음 주에도 조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